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모두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감사 때처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시고 못다 하신 부분은 재보충 토론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에 따라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7분간 토론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회의 개시 전에 정신들 오셨어야 차리세요. 장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세요. 대법원 기조실장님,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법원행정 기조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조실장님, 처장님.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기조실장님 없으세요? 장경태 의원 예, 질문하고 빨리 있습니다. 토론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좀 하세요.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그만하세요. 적당히 좀. 자, 오늘은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지금 의사 진행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송석준 의원은 계속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시면 제가 145조에 따라서 경고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아까 유상범 간사가 다 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장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자, 토론하세요. 국방부 차관님. 예, 계엄령 선포 계획 언제 하셨습니까? 예, 차관 저는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참석도 안 하셨네요? 예, 저는 뭐 국내 그러면 그 이후 계엄령 선포 시부터 그 이후에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포고령이 공포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소집돼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도 모르셨나요? 예, 제가 언론에서 보고 부대 어디 계셨습니까? 복귀한 게 한 23시 40분 경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23시 40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뭐 하고 계셨나요? 예, 그때 그 상황이 조치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 정부기관의 파견 요청을 차관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란죄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공범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예, 제가 조치한 사항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엄사 파견 요청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걸 기조실에서 삭제하고 보내셨어요. 파견 요청 접수일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간부회의 하셨으니까. 예. 국가중대사니만큼 제가 좀 차분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예. 10시 23분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비상간부회의 참석한 것은 12시 50분입니다. 그 전에 아마 일부 이제 차장과 실장 중에서 긴급 상황이니까 일부 모여서 이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보고 좀 와 달라는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뭐 공식적인 이제 그런 계엄사에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공문 접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아니요. 파견 요청에 대한 간부회의에서 하셨잖아요. 논의를. 예, 그 말씀 논의를 드릴까요? 하셨고 파견 예. 요청 언제 받으셨냐고요. 안전관리관 나오셨습니까? 지금 대법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12시 50분에 제가 왔는데 이제 그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이제 사무관 파견 요청 수령한 시점은 12시 56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관이 간부회의 보고한 시간이 12시 56분이잖아요. 안전관리관이 언제 안전관리관은- 계엄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았냐고요. 안전관리관 군 출신이잖아요. 대령 출신. 그러니까 안전관리실에 이제 담당자가 전화로 계엄사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고 몇 시입니까? 즉시 그게 12시 한 55분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관리관에게 보고를 했고 관리관이 이제 그 무렵 올라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의 보고 시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1시 전후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간부회의 회의록 갖고 계시죠? 회의록은 따로 없는 없습니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도 안 하셨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자다가 12시 50분쯤 가서 이루어진 거라서 계엄사로부터 왜 예. 접수 요청 일시에 대해서 이 접수 경로 이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그걸 아마 제가 오늘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니 주십시오 자료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면 파견을 왜 안 하셨어요? 계엄이 해제된 건 정식으로 해제된 건 05시 01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벌써 그 전에 12시 47분에 국회에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원식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을 한 상태고 그때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갔을 때는 텔레비를 보면서 이 해제가 지금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검토가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온 것 대법원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대법원 간부회에서도 이 계엄령 선포가 위법하다는 걸 직시하시고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그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왜냐하면 핵심 이제 아닙니까? 지금 다른 저희들이-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네. 필요하지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나 개헌법이나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이제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좀 가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게 저희 사법 관련 부분이니까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과연 두 번째로 담화문에 계엄 사유로 밝힌 판사 급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또한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그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논의를 하던 중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행히 국회에서 이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은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수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이 그러니까 종료된 결론적으로 것으로 봤습니다. 계엄 사태 비상사태 선포가 법률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가 크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의결된 즉시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시까지 기다리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답변 기회 요청하셔서. 법무부 장관님, 예. 국무회의 언제 참석하셨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수행비서가 다 확인하셨겠죠. 시간 장관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내란죄 공범이 되실지도 아니, 모릅니다.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아니 저는 내란죄라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네, 저는 그렇게 또 다른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의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계엄령을 의결한 건 국무위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가셨잖아요.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의결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 의견 안 하셨어요? 국무회의 오. 의결로 계엄령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라고 돼 있습니다. 심의니까 심의할 때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다들 많은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 어떤 의견 내셨냐고요? 저도 다양한 그런 의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셨냐고 찬성하셨냐고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가능하다고 피력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방향은 구체적인-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법무부 장관 맞으세요?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을 말씀은 하셔야죠 대통령에게.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의견 내셨냐고요? 긍정적으로 내셨냐고요? 그럼 대통령이 법률적 요건을 법무부 장관과 상의도 안 하고 계엄령 선포합니까?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아니 없습니다. 상의는 안 하셨겠죠. 의견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이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정리해 대한 주세요. 이야기가 네. 많았습니다. 4일날 그러면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 안 가가셔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친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영현 저 이야기를 감찰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친목으로 만났다는 게 저희-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네. 사의를 다 표하고 정리해 주세요. 다시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 자, 정리해 주세요. 저 송년회 아닙니다. 잠깐만요. 법무장관님. 예. 대통령 안가에 갔던 차량이 찍혀서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가에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내란죄 재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란죄 지금 자, 재판 어떻게 할지 잠깐만요. 얘기해야지. 왜 전혀 만났는지 다 밝혀지겠죠.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저는 법원 행정처장님 예. 답변이 좀 실망스럽고요. 예. 그리고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예. 내지는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고 또 법무부 장관도 법률가 아닙니까?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국 닫고 한마디도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포고문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포고령 1호가 돼 있으면 법률가들께서는 무슨 얘기냐? 헌법 77조를 봐라. 사망에 뭐라고 돼 있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지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 폐회 중에 비상경을 하면 대통령이 집회를 국회를 열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폐회 중에 비상경을 하더라도 그럼 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지 말지 당연히 해제한다고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77조 사망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왜 먼저 말을 못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말을 못합니까? 이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입국 닫고 눈치 봤습니까? 다행히 시민들이 계엄군 모금으로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담 뛰어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뛰어넘었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뛰어넘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담을 뛰어넘다가 얼굴부터 떨어져가지고 부상까지 당했어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포고령 1항은 명백히 헌법 77조 3항 위반이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 불안감이 덜했을 거 아니에요. 제때 말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변명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받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금방 알았어요 이거. 국회가 만약에 저- 명령 해제 의결 못했으면 어떡합니까?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당시에 비겁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겁났다.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자기 양심 고백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지난 3일 저녁 그리고 4일 새벽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0여 년 만에
비상계엄 그리고 또 우리 신성한 민해전당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한 성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서 송구스러운 마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법사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주무 상임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믿기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 이 사태 그 와중에 어제 바로 이 신성한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검찰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간 마음에 들지 좀 않아도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 계속 하세요. 예, 질서 좀 자리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터 잘 지키시고요. 경고를 아무데나 남발하지 마시고요. 발언하세요. 개입하는 분들한테 경고 좀 엄중하게 주세요. 발언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은 어떤 기관입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결정한 예산 그리고 국회가 입법한 입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각 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각 기관에 대한 회계 검사와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우리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에서 대행정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야말로 가장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장님을 어제 바로 민해전당 이곳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가장 엄중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원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찍지 않은 분까지도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수행하는 분입니다. 그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원의 직무수행을 갖다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잘못된 행위라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를 갖고 감사한 걸 갖고서 표적 감사라고요?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저지른 과거의 비리는 덮어두는 것이 감사원의 진정한 직무입니까?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 하고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갖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매도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회가 탄핵 권한은 있지만 탄핵 사유가 없는 그런 엉터리 무자비한 탄핵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국회의원 비상계획에 당선하게 된 경우요. 여기 우리랑 싸우러 왔으니까 존경하고픈 자, 정청래 위원장님, 존경하고픈 법사위 민주당 그리고 야권 의원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습니다. 평론을 통해서 입법 쿠데타를 이 신성한 미래전당 국회에서 어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상경을 의원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픈 야당 범야권 의원 여러분, 제발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이 신성한 민의 전당에서 헌법 파괴 행위 하지 맙시다.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시대 정신을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자, 다들 엄중하게 여러분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하시고요. 계십니다.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도 여러분들의 이 앉아주시고. 무질서한 행위,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어제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뿐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자, 조용히 하세요. 중앙지검장, 의원님들. 자, 일단 발언 기회를 들어주세요. 일단 발언 들어주세요. 이렇게 무질서한 행위를 일삼는 법사위의 현장 바로 잡아주세요. 자. 엄중한 경고 부탁드립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도 일단 앉아주시고요. 존경하고픈 박은정 의원님, 일단 앉아주시고요. 자중하세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일단 앉아주세요. 자,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자,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앉아주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1분 남았는데 발언 마저 해주세요. 네. 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함으로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화 사태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의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재판,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과거 헌정사에도 없는 이 만행이 바로 국회에서, 바로 범야권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존경하고픈 야권 의원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길게 하시고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중앙지검 차장검사 1동, 그리고 중앙지검 부장검사 1동, 그리고 중앙지검 평검사 1동으로 이렇게 송명성까지. 자, 정리해 주세요. 제발 우리 법사위, 우리부터 아니 좀 다른 얘기를 줄 알았더니 아주 헌정질서, 실망스럽네. 무엇이든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데 앞서. 손석준은 자. 전화를 없어. 아주 실망스러워요. 자,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의원님들. 자,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자유롭게 드리고 주의 주장 의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다만 허위 사실 등 국민들이 인식을 잘못할 경우는 제가 개입해 왔습니다.
지금이 매우 엄중한 시기고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들이 지금 상처받고 분노가 극에 달아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또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고 국회를 계엄군이 난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가려고 했던 이런 비상계엄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해도 모자랄 마당에 국회를 침탈당한 국회의원 자체 본인이 범야권 만행이라느니 입법 쿠데타라니 이러한 경천 동지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야가 나눠서 논쟁할 때입니까? 침탈당한 국회의 권위, 상처받은 국민들의 가슴을 여야를 떠나서 위로하고 헌법 부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고 그런 자리가 오늘 돼야 됨에도 그런 자리가 돼야 마땅한데, 이렇게 아직도 이런 정신 나간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정신 나갔지? 아니 송석준이 발언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입장을 안 밝혔어요. 뒷말과 뒷말이 다르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 탄핵에 대해서 비판 못해. 여보세요. 그걸 말을 앞말과 뒷말이 달라요. 국회 앞말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범야권 만행이니 입법 쿠데타니 이런 것을 입에 올릴 수 있어요? 아무리 동료원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야가 싸운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헌법을 유린한 자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처벌해야 될 것을 논의해야 될 자리가 오늘입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꾸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입니다. 검찰은 서울고검장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 법무부 장관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알았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수사에 관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알겠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을 짓 하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 네, 질의하시죠. 네, 간사님 잠깐 하세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헌법 77조 계엄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입니다. 헌재 차장님. 예. 현재 대한민국이 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계엄법 발령 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지금 계엄령을 발포를 한 겁니다. 영상 봐주시죠. 체포, 국회를 점령해 의회 기능부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완전무장한 최정예 병력을 동원하고 최고 지휘관까지 현장을 지키며 작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네, 영상 꺼주시죠. 지금 그날 밤 국회에는 지금 헬리콥터, 장갑차 그리고 총으로 무장된 특수부대들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바로 입구까지 진입했고 국회의장실 또 여야 당대표실까지 기물을 파손하면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비상계엄에 또 이런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예. 계엄법에 따르면은 계엄사령관 관장 사안은 행정 사법이고 헌법상의 권한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부 헌법기관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명확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회 침탈한 이 상황은 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하는 범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장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저희들이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우리 아닌 것 차장님 같습니다. 전에 이해충돌 여쭤볼 때도 답변을 회피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 규정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내란죄입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즉 국회 또 선관위 이런 기관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죠. 지금 윤석열의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은 국회 기능을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거는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12.12 사태 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국회에 대해서 이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이것은 국헌 문란이다.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로 형사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 있는 거 맞죠?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처음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회를 침탈한 그리고 장갑차와 헬리콥터 그리고 총칼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특수부대, 계엄군들 그리고 실제로 몸싸움과 국회 기물 파괴 그리고 출입 통제 이런 것이 실제로 그날 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내란죄의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그 권능을 불능하게 만들려는 그런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예전에 미국의 모 대법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와 법리를 논하기 이전에 보면 난다. 이런 논리로 판결을 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보면 난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수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공수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방금 보신 그 상황. 지금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이 돼 있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미 4건의 비상계엄의 그 위헌성에 대해서는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그 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그 그 정도로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명확하게 국회를 침탈했고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그런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께서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법원이나 헌재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은 그거는 개별 수사 담당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별 판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판례와 규정, 법률 규정에 비추어서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판단은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내리는데 현재 우리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뭐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법무부 장관은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예. 했냐 안 했냐를 왜 몰라요? 자,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죠. 위원장님 좀 제재 좀 해주시죠. 답변을 안 하잖아요.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국민들께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가 되면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네. 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공범이라냐? 아빠가서 지금 해감자가 어떻게 공범이라는 한 그래? 공범인적으로 하면 내가 지금 공범이 중요했는데 내가 지금 공범으로 봤어요? 자, 물어봤어요? 위반했냐 안 했냐를 왜 답변을 못해요? 위원장님 말씀 잠깐 들어주세요. 지금 저한테 전달해 온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이 긴급 의총이 지금 긴급 의총을 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상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보다는 대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불법 사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으니 오늘 소위로 넘겨야 될 또 안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로 넘기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의사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18건에 대해서 특별히 나는 이 부분 법안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위로 넘기는 의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안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네네. 그러면 박균택 의원님 잠깐 마이크 켜시고 1분만 말씀하세요. 그래요. 네. 우리 그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받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범죄를 두고서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범죄 혐의라는 표현을 분명히 좀 써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성안을 할 때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의혹이란 말을 써서 제가 의혹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안 제목에는 내란 행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충분히 그것은 법안 소위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안 소위를 해야 되니까요. 충분히 법안 소위 의원님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8항까지 이상 118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과 유상범 간사님과 위원장이 협의한 결과 의원총회는 저는 필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국민의힘이 11시고요. 민주당이 11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의총 전까지 순서에 관계없이 꼭 발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박지원, 소영교, 박은정 이렇게 세 분 발언을 하고 의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만 오늘 그러면 정회 전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기왕 세 분이 발언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그럼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먼저 하시고 박은정 의원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마지막에 하시고 그렇게 어차피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 차관님 모르셨다고 했죠? 예,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몰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 앞에 사과하셨는데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십시오. 예, 일련의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께 우려를 드리고 또 그동안 군에 보내주셨던 신뢰 이것을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저로서 앞으로 부여되는 모든 책임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했고 심의하면서 아니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법무부 장관도 우리 국방부 차관처럼 국민 앞에 이 잘못된 위법한 불법한 비상기업에 심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이런 분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짧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어 놨고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놨어요. 법원행정 처장님, 예. 국회가 봉쇄됐어요.
그리고 이 국회라고 하는 기관은 봉쇄하면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이 기관을 흔들어댔다면 이건 국헌문란이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적, 의문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논의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은 벌써 판례가 다 있었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미필적 의도만 있어도 국헌문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장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하시는 겁니까? 법제처장님 내가 이야기했죠. 가장 가까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되고 감옥 가는 겁니까? 함께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영상 틀어줄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저기는 바로 한동훈 대표 바로 옆방에 정책위 의장실이에요. 저기에 숨어 있었고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고 우리는 한동훈 대표는 그 시간에 우리 당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있어야지만 체포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체포조를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위반해 그런 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 저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헌법사무처장님, 헌재사무처장님,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탄핵 사유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탄핵 사유예요.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한 게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된 탄핵 사유예요. 지금 나온 바로 속보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홍장원 1차장에게 한동훈 체포를 지시했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 홍장원 1차장이 체포를 거부하자 경질되었다고 지금 속보로 나왔어요. 국정원 1차장조차 이런 걸 거부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뭐 하는 겁니까? 감사원장 우리 직무대행님, 이런 비상계엄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 한동훈 체포를 지시한 거 이거 제대로 된 지시입니까? 설마 그랬겠습니까? 예? 설마 그랬겠습니까?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직무 정지해야 된다고 최고위에서 발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체포해라. 우원식을 체포해라. 그리고 국회가 못 열리게 국회 부의장까지 체포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을 체포해라. 그래서 이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수갑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놓고 뭐라고요? 민주당을 경고하기 위해 그랬다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이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반인륜적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내란 수괴들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예.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비상계엄령 내란의 두 번째 수괴 김용현이 출국하려고 했어요. 그걸 듣고 출국 금지를 요구한 거예요. 일찌감치 출국 금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 다 방첩사령관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등 모두 다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민기적 거리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바로 다들 요청이 오면 저희 법무부에서는 그게 따라서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근데 그 절차를 저 의원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때 그래서 있고 법무부 장관이 공범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막 공범이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과한데 저희들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총을 들고 실탄을 장착하고 온 그 총구를 막아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용기가 없고 제대로 된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지 제가 오늘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한테 여당 당대표를 체포하라 이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쉽게 좀 답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니 이거는 답을 예. 해주셔야죠. 예, 뭐 그럴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없죠. 당연히 없죠.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국정원 1차장한테 지시를 합니까? 이건 처장님도 말씀하셨죠. 이건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이신데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석열 내란 수계의 목적은 국회 해산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꿈,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드디어 시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요. 윤석열은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이판사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2차 계엄이 매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선관위 점령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자기 뜻에 맞는 국회를 재편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내란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런 폭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못하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는 이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내란입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는 저것은 폭동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긴급 발표 시작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4분 뒤인 27분입니다. 계엄 발표 3분 뒤에 사복 차림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를 진입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보호단 소속 방첩사 예하부대 핵심 조직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요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했고 그 뒤에 297명 국회에 온 것보다 더 많이 갔어요. 특전사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계엄 발령 이전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계엄 사령관이 아니라 중앙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별도 라인 지시로 이들을 선관위에 배치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에도 여인형의 방첩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280명이 국회를 점거 침투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사전 모의해서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와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총선을 무력시키고 지난 총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무력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던 국회 해산 작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목전에 다가오자 감옥에 가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참혹했던 문제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야당과 언론, 노동자, 시민, 의사들까지 자신이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이 내란의 정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모의했던 김용현, 이상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송미령, 최상목, 조규형, 오용주 모두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여인형, 박종근, 이진우 군인들은 모두 형량이 총살밖에 없는 국가반란 정범들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면서 계엄군이 출동한 것을 방기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가반란, 군사반란의 정범들입니다. 이것은
이 대상 범죄들은 총살형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 김봉식, 오부명, 주진우, 박현수 등도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부르지만 나머지는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내란과 국가 반란의 정범들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 한 사람 법률-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말씀드리지 않는 게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이시고 대통령의 법무참모이십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에 대해서 법무참모로서 반드시 자문하시고 조언하시고 잘못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만일에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그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위법한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군사 관계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 문건 작성 관련해서 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밖에 있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당시에 구성된지 잘 모릅니다. 군대 관계자들, 군 검찰 등 관련자들이 그 수사본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사 반란이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 내란죄는 검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직권남용밖에 수사를 못해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를 같이 해야 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 관계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 군사 반란, 총살형밖에 없는 군사 반란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의 지휘도 없이 민간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고 이 국회에 침탈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장관님, 이 특별수사본부가 빨리 조속하게 구성이 돼서 대통령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이 내란의 정범들을 모두 긴급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처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 만드신 저 표에 의하면 제가 정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해서 수사에 필요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런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의원님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제 안가 해동에서 제2차 계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또 처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4.19 때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중항쟁,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도 다 중형에 처하고 처벌받았습니다. 지금 순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단죄받을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급변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비상계엄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못한 입 다물고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다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마치 불만 섞인 목소리로 제가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차라리 솔직하게 양심 고백하고 내가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되돌리고 싶다, 후회한다, 이런 발언이 본인의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충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토론하세요.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은 우리 법사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이 행한 일을 주시했습니다. 서영교, 박은정 두 의원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방차관. 예.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 부대 일부를 이번 일요일까지 대기하라 하는 명령을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런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방차관이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부재 중인 장관 직무 오케이, 좋습니다. 모른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한 명령이 하달돼서 일부 군 부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위원님, 최고의 시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잠깐 조용히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뭘 딱 쫑알쫑알거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야. 미국의 포린 팔리시 부편집장이 직접 기사를 써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쿠데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 국무성의 블링컨 장관이나 캠벌 부장관이나 또 미 백악관 NSC의 제이크 설리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예. 검찰에서 가로늦게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 직무대. 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으면은 윤석열 탄핵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원 구성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법무장관. 예. 지금 말이죠. 경찰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런 용현 될 뻔했어요. 국방장관은 런 종섭 이어서 런 용현을 출국 금지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건희 편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니까 돌변하고 있는데 그 돌변도 좋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 김용현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사팀에서 예? 수사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는 건 좋아요. 아니. 자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우선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을 체포해라 하니까 국정원 1차장이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경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조태영 원장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시 반에 11시에 의총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하면은
박근혜, 문재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999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그런 결단을 해달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외신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K민주주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군인, 젊은 경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내란에 방조하지 마세요. 다 법정에 섭니다. 12.12 사태 때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1차장처럼 명령을 거부하고 사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롭게 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두에 정박된 배에서 쥐떼들이 갑자기 뛰어내리면 그 배는 나가서 침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쥐가 되세요. 국민을 위해서 쥐가 되세요. 괜히 옹호하고 같이 부안해동했다가는 내란죄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소위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선관위를 계엄군이 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똑똑히 들으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란죄 아니라고 하는 분들 12.12 쿠데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법원 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야 이제 나라가 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처럼 감사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이 한남동 공관만 제대로 간사를 했어도 1분만 더 했어요. 네. 탄핵됐겠어요? 탄핵이 발의됐겠어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이런 사태가 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감사원장 탄핵했다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누가 종북 세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이롭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공직자들 절대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국민 편에 서세요. 만약에 동조했다가는 내란죄로 다 처벌받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약간 비겁했지만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패싱당해가지고 당하고 있다. 절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주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때 회의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심각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갔을 때 12시 50분이고 그리고 이제 1시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회의는 끝난 셈이고 다만 이제 일선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남아 있었던 것뿐이고 한 2시 조금 지나서 저희들 다 귀가를 하고 종료된 걸로 봤습니다.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사건도 있고 또 그 소추 의결을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역사는 국민들이 씁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이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고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없었으면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고 오늘 법사위도 열리지 못했을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과천의 모처에 국회의원들을 다 구금하고 국회를 유린할 그런 계획을 다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쿠데타 세력은 올바른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써내려 가는 것이 정의의 올바른 역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반역의 무리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도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애국과 매국이 한번 손 놓으면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가도 국민도 개인도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긴급 의총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추후에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